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숯불구이집의 위험성입니다. 사실 저의 이 주제를 좀 다룰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걸 정말 다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그래서 사실은 좀 시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계속 마냥 또 숨기기에는 또 이게 정보에 또 취약한 분들은 또 계속 피해를 받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려고 지금 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유해 물질이 발생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숯불구이집, 숯불구이를 여러분들 왜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있는데 일단 숯불에 구우면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일단 기름이 쭉 빠지죠. 쭉 빠지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적당히 또 겉이 좀 타죠. 타면서 약간 바삭한 식감도 있고 또 담백한 맛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숯불구이를 좀 좋아하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실내 숯불구이입니다. 실내 숯불구이. 보통 숯불구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야외에서 이렇게 구워 먹거든요. 숯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실내 숯불구이집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여러분들 나름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었어요. 도대체 이 실내 숯불구이 문화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너무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외국인 제 지인도 되게 신기해했어요. 숯불구이집이 실내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근데 많은 그 전문가분들도 명확하게 그 시점이라든지 언제 들어오게 온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은 실내 숯불구이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숯불구이집 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죠? 숯불구이집에는 숯이 있죠. 숯이 있는데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숯불구이집에서 그때 드셨던 그때 이용됐던 숯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일단 왼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왼쪽은 목탄이라고 그래요. 나무를 태워서 만듭니다. 참숯이라고도 해요. 오른쪽은 뭐냐면 성형 목탄 또는 합성탄이라고도 합니다. 톱밥 성형탄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숟가루 성형탄도 있고, 그 다음에 번개탄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건 대표적인 톱밥 서형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왼쪽이었습니까? 오른쪽이었습니까?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숯을 사용한 숯불구이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대 비용이죠. 비용 때문인데 이런 참나무로 만든 숯은 일단 참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싼 성형 목탄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전성 검사, 자꾸 제가 숯에 대해서 뭔가 위험성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산림청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사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를 해요. 특히 이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90% 정도, 약 90% 정도는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검사를 하겠어요? 그 안에는 중금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숯이 타면서 제가 막 날아가겠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들이마실 수도 있고 행여나 고기에 묻으면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실제로 또 검사를 해보면 카드뮴이라고 하는 아주 유해 물질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중금속 흡입, 우리가 이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코로 들이마실 수가 있는 건데 독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어떤 배터리 공장에서 카드뮴 배터리 하는 곳이었는데 5년, 그게 오래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5년 이상 근무한 한 102명을 가지고 한번 검사를 했더니 신장 관상 동맥 장애가 관찰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카드뮴 생산 공장이니까 카드뮴을 먹었을 리는 없죠. 다 뭔가 증기를 통해서 어떤 화합물들을 증기를 통해서 코를 통해 흡입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발암물질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흡입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흡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저는 사실은 우리 중금속 얘기보다 이 중금속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청에서 잘 뭐 관리감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 말고 다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일단 이런 목공예품 있죠. 목공예품을 만들다 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나무를 자르고 뭐 갈고 이런 과정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톱밥이 발생하죠. 그런 톱밥 같은 거를 잘 모아서 화학약품을 버무려서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합성탄이다, 서연목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막 버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버무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질산바륨입니다. 질산바륨. 100%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 일단 값이 싸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어떤 효과가 좋냐면 바로 착화제입니다. 착화제. 착화제가 뭐죠, 여러분들? 바로 불이 잘 붙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산바륨을 넣어놔야 숯이 굉장히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숯불구이집에 가도 살짝만 불을 붙여주면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죠. 그게 바로 이 질산바륨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독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겠죠. 몸에 들어갔을 때 목이 뻣뻣해진다든지 뭐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심하면 심장 및 호흡 부전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숯에 묻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걸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주시는데 맞죠? 우리가 숯을 먹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숯이 타면서 이제 그 재를 통해서 질산바륨이 날아올 수 있는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전에 타버리기 때문에 날라오기 전에 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먹을 가능성보다 우리는 이 질산바륨이 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럼 질산바륨이 아까 그랬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위 분해가 됩니다. 질산바륨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질산바륨이 분해가 되는데 그럼 분해가 되면 어떤 물질이 화학물질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매우 유독한 산화질소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산화질소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가 뭐죠? 여러분들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산화질소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기질 항상 관리 감독하잖아요. 우리가 길가에 가도 전광판에 뭐 이산화질소 농도가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 이런 기체예요. 왜? 우리가 많이 들이마시면 어떤 문제 일으키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이 들이키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죠. 특히 폐 기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또 폐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아시죠? 그래서 절대로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산화질소인데 이 질산바륨이 타면 바로 이런 유독한 이산화질소가 많이 나온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라면 그럼 진짜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론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추정이 있다면 우리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직접 숯불구이집 공기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숯불구이집에서 공기 측정해 봤는데 물론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숯불구이집을 다 측정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좀 대표적인 몇 군데만 이제 측정해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농도에 그러니까 낮은 농도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낮은 농도면 얘기를 안 하는데 굉장히 고농도의 이산화질소가 측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숯 있죠. 숯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고농도 이산화질소가 측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숯불구이를 구워 먹으면 실제로 이산화질소를 많이 흡입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판이 있으면 여기 이제 고기를 올려놓고 굽잖아요. 그럼 여기서 숯이 불이 나오면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 후드 같은 게 있잖아요. 후드 같은 게 고기 위에 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종 그 고기나 양념 탈 때, 기름 탈 때 나오는 연기들이 빨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숯도 타면 그 숯에 질산바륨이 타면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질소도 이 후드를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후드가 이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긴 후드가 가까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 있죠. 아까 기름 탈 때 나는 그런 가스들, 그런 것들 나름 잘 빨아들이는데 이 숯에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를 다 빨아들이진 못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실제 이 근처에서 측정하게 되면 이산화질소가 농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숯불구이집에 얼마나 가십니까? 매일 가십니까 혹시? 근데 아마 매일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많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일 거예요. 실제 가장 위험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거기서 7시간, 8시간 일하시는 종업원 분들이죠. 실제 종업원들은 그런 높은 고농도 이산화질소에 늘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고깃집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폐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건 이런 걸 규제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이 있어요. 성형 목탄 규격 및 품질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질산 발륨에 대해서도 아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형 목탄 전체 무게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긴 쓰되 30% 넘기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30%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수치, 근데 그게 남아 있는 게 타다 보니까 유독한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20년에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질산 발윤 함량이 30%에서 20%를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죠? 질산 발음을 금지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질산 발음이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잘. 잘 안 붙습니다. 잘 안 붙어서 쓰긴 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량을 낮춘 거지 완전히 금지시킨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발생하는, 제가 측정했던 기존에 발생하는 양보다, 그런 양들보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산화질소의 그런 어떤 발생하는 것이 완전히 막아진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유독한 이산화질소를 계속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숯불구이집이 위험하냐라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유해 물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숯불구이집도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되게 뭐라 그러죠? 야외에서 나름 이렇게 야외에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실내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어떤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게 나름 오픈이 잘 돼 있고 그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고깃집을 찾아다니시는 게 좋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질산 발륨 자체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은 어떠냐면요. 일부 나라에서는 그 질산 발륨 대신 뭐 기름이라든지 기름 성분을 뭐 묻힌다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 성분을 묻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썼다고 무조건 또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참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걸 묻히고 태운다고 해서 뭐 위험성이 사라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실내 숯불구이 문화가 어쩔 수 없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질산 발음이 쓰인다면 여러분 스스로 현재로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강사 교수가 질산 발음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기가 막힌 착화제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